자, 만약에 진짜 희망회로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송처럼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가격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요런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자, 이번주 애플, 구글, 아마존 빅테크 실적 발표에 올 1분기 성장 전망 달렸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격부터 한번 찝어드리고 가야겠죠. 23K 23.3K에서 23K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가격이 뭐 빠지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늘 중요한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잔뜩까지는 아니고 살짝 겁을 먹고 있죠. 연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요게 끊겼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2890. 자, 뭐 앱토스 거래량은 아주 많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1월달 메타버스는 뭐 한국이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끼워 맞추기. 자, 미국 증시 좋습니다. 시퍼렇죠. FOMC 금리 인상 오늘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는 보란듯이 팔아요. 좋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연준을? 시장은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개무시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FOMC 금리 인상이 이제 있는데도 시장은 좋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휘두르던가 아니면 저번 FOMC 때처럼 똑같이 앵무새 마냥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야겠죠. 매파적인 얘기들을.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쎄해요. 지금 월가라던가 시장 예상치들은 25bp죠. 25bp입니다. 코인 이슈도 25bp 가능성이 95% 이렇게 보고 있는데 5%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의 가능성으로 50bp도 열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50bp를 올리려면 2월달밖에 안 돼. 3월달에 50bp를 올린다? 그거 사고입니다. 사고예요.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치가 정해져 있죠. 미국이 막 그 고용지표도 좋고 지금 막 각종 지표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를 막 여기서 막 50bp, 75bp 올릴 수 없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도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제니 옐런 누님이 미국 채권 바이백 해주겠다. 요런 얘기가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는 최대 상한선이 있는데 만약에 3월달에 50bp 올린다 그러면 이번에 25bp 올리겠죠. 총 75bp를 올린다는 건 미국이 좀 시장을 많이 깨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50bp 나오기에는 부담스럽다. 미국도 연준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bp 가능성이 있다면 2월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월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점도표를 찍습니다. 3월달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다가 표에다가 기준금리를 딱딱딱 찍는데 아마 그때 앞으로 올해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 그런 힌트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얘기를 좀 기대한다 하시면 3월달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월달에는 오늘 새벽에 있는 거는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0bp 하면 코인 호재인가요? 호재죠. 줄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호재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고. 자, 롱 비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74% 롱. 자, 비율 높으면 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이번주 애플, 구글, 아마존, 빅테크 실적 발표에 올 1분기 성장 전망 달렸다. 자, 이번주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실적 발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 구글, 아마존 요 3개 뭐 빵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애플이 아마 지금
시장 월가 예상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애플을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근데 사실 매출은 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월가 가이던스도 그렇고 그 커트라인을 좀 낮췄어. 월가 예상치가 낮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얘입니다. 자 스냅 부진한 4분기 실적 발표 거시경제 역풍 영향. 자 보시면 지난해 마이너스 80 몇 프로 빠져 마이너스 81%. 지난해 스냅 주가가 총 마이너스 81%. 이번에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4% 이상 폭락을 하고 있다. 시간 외에서. 자 그러면 스냅이 어떤 기업이냐? SNS 기업입니다. SNS 그 소셜미디어 기업인데 얘네들의 매출이 광고비, 광고 매출이 좀 커요. 근데 얘네랑 궤가 같은 기업이 있어. 누굴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뭐 인텔 어닝 쇼크, 삼성 감상 검토, 요건 이제 이따 나와야 될 거고. 자 맥도날드도 좋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구글이 이제 앞으로 구글이 애플도 좋게 보고 있는데 구글이 안 좋을 것 같다. 자, 뭐 2019년 이후 첫 매출 감소 전망, 여기에서는 뭐 매출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발표될 구글, 구글에서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광고비 관련 매출이 좀 높은, 비중이 높은 요런 기업들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은 애플, 구글, 알파벳, 뭐 아마존 요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연준 오늘 새벽 4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아마도 한 95%는 25bp 갈 겁니다. 25bp 갈 건데, 그럼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사실 25bp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몇 bp를 올리나 그런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50bp 올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겁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연준 의장 입에서는 매파적인 얘기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 만약에 진짜 희망회로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송처럼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가격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요런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어떤 얘기가 가장 희망적이냐면 금리 인상을 중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지랑 종료는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금리 인상을 종료하겠습니다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언제 인하할까요? 라는 말이고, 금리 인상 중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 보고 올리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그게 금리 인상 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비둘기가 막 한 200마리가 와, 그 정도 발언을 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 중지가 맞다. 근데 자 보세요. 나스닥 22년 만에 최고의 1월, 한 달 동안 11% 올랐어. 코인 이슈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시점, 고금리에서는 뭐라 그랬죠? 주식 투자자분들 테마주가 바뀌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 뒤집어지게 했고, 막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막 미친 듯이 쌌어. 그럴 때는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뭐 수소차 관련된 거 뭐 리비안 이런 것들 사고, 앞으로 미래에 기대를 거는 미래 가치주를 샀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점에는 금리가 높아. 당장 지갑이 막 뚱뚱했다고 홀쭉해졌어. 허리띠 졸라 매야지. 당장 매출이 나오고 코카콜라 같이 뭐 마시고 당장 먹어야 되는 거, 식품 회사들 현금 매출들이 뒤집어지게 도는 미래 현재 가치주 이런 기업들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월 달에 들어서 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야. 금리는 그대로인데 나스닥이 11%가 올랐어. 자, 나스닥이 11% 올랐고 다우가 어떻게 해요? S&P 500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상승률을 보면은 2001년도 이후 최대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오른 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S&P 500 상승률이 최대. 다우지수도 2.8. S&P 500은 6%. 나스닥 11%, S&P 500 6%, 그리고 다우 2.38. 코인이쇼 말씀드렸던 다우 지수들. 제조하고 당장 우리가 쓰는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거고, 요거는 뭐를 야기시킨다? 나스닥이 11% 올랐다는 건 뭐를 야기시킨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11% 올랐네? 야, 경기 침체 안 가는구나. 우리 B2 다시 시작하자. 빚내서 투자하자.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네?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잠깐 또 회복세를 보이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소비 좀 해야겠다.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요? 연준이 쎄빠지게 작년에 75bp 3연속 금리 인상을 했던 요런 고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죠. 연준은 요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시장 가격 상승은 어떻게 해요? 물가 상승과도 같다. 연준은 요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근데 25bp, 50bp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미국도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5bp는 하되 매파적인 얘기들. 지금 물가가 잘 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몇 시간 뒤에 보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가격 떨어질 겁니다.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요런 얘기들 뱉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연도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다고 보고 시장 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데미지를 100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얘기를 준비했다가 이것 봐라. 100, 120, 140, 150 그리고 180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 50bp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연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연준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 새벽 4시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 심한 걸로 보입니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진정될까요? 투자 가열이 진정될 거냐는 말씀이신 거죠. 진정될 수 있죠. 진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을 거냐면 25bp는 금리 인상을 하되 3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고 또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트발 멋진데요. 요거 트레이닝복입니다. 슈트가 아니에요. 진짜 편한 그 운동복입니다. 오늘 사실 그 멤버십 영상 이제 7시에 코인이쇼 멤버십 영상 하죠. 실시간 방송. 그때 옷을 입었는데 좀 목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좀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도 계속 늘어나서 옷을 바꿔서 입었습니다. 좀만 더 했으면 이렇게 좀 밑에까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코인이슈가 멤버십 방송이 편한가? 위통을 안 입고 하고 있어. 우통을 벗고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오늘 새벽 넘어가는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보셔야 됩니다. 키포인트예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2월 1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9시 발표. 예측치 9.7%인데 오늘 나왔겠죠. 오늘 바로 보겠습니다. 얼마인지. 예측치도 바뀌었네요. 9.7에서 9.0으로 바뀌었고 실제 발표가 8.5. 살짝이 아니라 좋게 나왔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8.5로 나왔고, 그리고 유로존 금리 결정 내일 10시 15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벽 4시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그 지표를 토대로 유로존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뭐 굳이 이렇게 높게 발표를 할 필요 없다. 금리 인상을 75bp는 가능성 없고 25냐 50이냐 요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일날 비노 고용지수 발표 요거 되고 3일날 미국 실업률까지 같이 발표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미국의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실업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 여겨지는 시점은 여름쯤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덥고 이제 반팔을 입고 날씨가 이제 추운 날씨 좀 운동 좀 해야겠구나, 여름 뭐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그 시점부터 실업률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요거 기사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언 하나 드릴게요. 실업률. 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애플도 있고 뭐 이번 주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스냅 느낌이 싸하다 14% 하락, 구글도 메타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FOMC에서 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거냐 라고 물으면, 지금 유로 CPI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9.0%인데 8.5%가 나왔어요. 근데 스페인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스페인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얘네가 12월 달에 5.7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1월 달에 5.8% 상승을 했어요. 물가가 살짝 올랐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어떨까? 프랑스도 12월달 5.9인데 1월달 살짝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 경기가 좋죠. GDP의 10%에 해당하는 여행 산업들이, 관광 산업들이 뒤집어집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 여행도 못 갔고 이런 보복 소비도 같이 덩달아 동반되면서 유럽 여행들이 지금 패키지 끄는 것도 대박 났다 그럽니다. 한국 여행사에서.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데, 빨라진다는 건 뭐예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가가 다시 한 차례 살짝 올라가고 있다는 거. 독일도 이번 주 원래 발표였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그래요. 독일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되겠죠. 자, 이런 움직임들을 보시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오늘 첫날 회의 한창 진행 중이겠죠. 지금 2월 1일부터 회의니까, 야 봐라, 연준 의원들끼리 지금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물가가 살짝 또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서 나스닥이 11% 올랐어. 이거 내가 내일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냐. 지금 내가 내일 뭐 금리 인상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면, 안 그래도 뭐 미국 GDP도 좋게 나왔고 고용시장 봐라, 역대 최고급으로 좋지 않냐, 실업률도 3.5% 너무 좋지 않냐. 지금 내가 좋은 얘기 하면 이거 미국인들 빚내서 B2 더 들어간다. 물론 국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물가 못 잡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매파적인 얘기들 쏟아야겠죠. 그래도 시장이 믿지 않는다. 시장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들 쏟을 겁니다. 쏟을 거고,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가능성은 3월 달에 있다. 진짜 빠르면 3월 달. 4월 달은 없기 때문에 5월 달, 3월 달, 5월 달에 있다. 그때는 아마도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5%에서 어느 정도 이젠 5%에서 쭉 가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쭉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3월달에 또 점도표를 찍습니다. 점도표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그거 표 딱 찍으면서 이 정도까지, 최종금리는 이 정도까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오르면 25bp 아니면 금리 인상 중지, 뭐 요런 얘기들이, 희망적인 얘기들이 3월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2일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FOMC 이후에는 시장이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근데 빠졌던 게 어색하고 막 이상할 정도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FOMC 대처 방법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